네, 멀리서 오셨죠? 예. 서울에서 오신 건가요? 천안에서요? 예. 와, 네, 저는 더 멀리서 왔습니다. 예. 네, 몬트리올에서 16시간 비행기 타고 왔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한마음 이민유학센터 몬트리올 사무실의 장홍석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PQ하고 그 다음에 기술 이민, 점수제 이민 들어오신 분을 보면 QSW라고 하는 점수제 이민을 동시에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Q자 들어가는 그거는 퀘벡의 Q거든요. 그래서 퀘벡에 이민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불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불어를 약 1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현지에서 불어로 콩코디아 대학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피어슨 학교라는 영어 직업 학교 1800시간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불어하고 접수를 해서 CSQ라는 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연방에서 한 20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은 20개월을 걸리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싱글이신 경우는 11개월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가족인 경우는 조금 더 해가지고 한 15개월 정도, 16개월 정도 내지는 18개월 정도도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했고요. 이제 보시면 몬트리올 유학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고요. 여기 지금 저희 한마음 이민법인 22년의 전통의 한마음 이민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김기선 대표님. 김기선 대표님은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희 한마음 이민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고, 김미연 대표님은 서울 한마음을 운영하고 계시고, 캐나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의 많은 이민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 이게 현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인 유일의 퀘벡주 공인 이민 컨설턴트.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김기선 대표님의 아니면 현지에서 만약에 다른 분이 뭐 이민을 수속했다든지 뭐 CAQ를 학생 비자를 수속을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다른 분이 한 분은 계세요. 김모 변호사님이시라고.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은 하시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미연 대표님이시고요. 이런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김기정 대표님은 이런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퀘벡 PQ 프로그램하고, 보통 어머니 어학가정의 자녀 무상유학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학가정으로 하고 어머니가 돈 버는 경우, 여기서 한국에서 돈 버시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고, 어머니가 보통은 많이 가세요. 아버지는 여기서 돈을 버셔서 자녀들이나 어머니께 이제 지원을 해주시죠. 그래서 PQ, 그 다음에 자녀 운전유학,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빈반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는 어떤지, 전작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돈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몬트리올은 퀘벡주에 있고요. 퀘벡주는 드라마 도깨비인가요? 그 도깨비의 배경이 되었던
퀘벡시티가 그 주 도시가 됐습니다. 퀘벡주의 퀘벡시티. 그리고 몬트리올은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공업은 1970년대부터 상당히 붐이 일어가지고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비행기 부품, 통신, 식품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가서 많이 실제로 느꼈던 부분은 비행기 부품이 상당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3D 애니메이션이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미국에다가 팔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이제 부모님의 경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맥길 대학교하고 콩코디아 대학교가 이제 영어학교가 되겠고요. 영어 대학이 되겠는데 이제 맥길 대학은 그래도 세계에서 좀 인지도가 높은 학교예요. 상당히 높은 학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영어 교육청, 불어 교육청으로 보통 나눠지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EMSB, 그 다음에 피어슨 스쿨, 스쿨보드라고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학교는 이 두 교육청이 있고요. EMSB, 피어슨 스쿨보드, 두 개 학교가 있고요. 불어는 몬트리올 교육청이라고도 하고 CSDM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 학교가 있는 CSMB라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면 전부 이 불어 학교 교육청 소속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녕하세요. 영어 학교가 있는 학교를 자녀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EMSB 하면 여기 학교구나, 피어슨 학교라고 하면 여기 학교구나. 그리고 이 학교를 사실 더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 이유가 영어 직업학교 1800시간 하는 그 영어 직업학교가 여기에도 교육청에도 다 있습니다. 직업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어 교육청에도 역시 똑같이 직업학교가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불어를 열심히 배워서 불어 교육청을 나오는 거를 더 선호하고 계세요. 불어 직업학교를 나오는 걸 더 선호하고 계세요. 저는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피어슨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름은 퀘벡 경험자입니다. PEQ 불어로 Proud Experience 퀘벡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PEQ 하는 게 퀘벡 경험자 이민이라는 뜻입니다. PEQ. 그래서 조건은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하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있고 자녀가 만약에 만 18세에 가깝다면 자녀가 따로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로서 대학이라든지 1800 이상의 직업학교 이수자, 그 다음에 불어능력시험 B2 이상 수료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별표 셋 이상의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거를 경험을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 스트레스도 받아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영어하고 비교도 안 돼요. 영어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접했고, 그리고 현지에서도 사실은 영어를 많이, 영어밖에 안 써요. 불어로 이민을 해서 불어를 쓰는 사람은 1.5세대부터 보통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3개월에서 18개월 이상의 졸업 B죠. 그리고 PGWP가 3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PG라는 뜻은 포스트 그레듀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졸업을 한 후에 워크 퍼밋이 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13개월에서 18개월의 어떤 학생 비자를 받으면 약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 정도 학생 비자 신분으로 있게 되고, 가족이 직접 가시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교신청자로 이 코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아버지도 가서 동반 비자로 있으실 수 있고, 자녀도 가서 동반으로 똑같이 이 기간 동안 같이 거주가 가능하시면서 학교도 자녀 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다닐 수 있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기 전공은 보시는 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것도 역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딱 보시면 보통 직업학교의 기능직, 그리고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전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요리는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다 차 있어요. 영어학교의 경우는. 그 다음에 자녀 무상 유학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부분, 풀타임으로 하시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퀘벡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다른 데 혹시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온타리오주 그리고 BC주, 또 기타 주에서는 자녀 무상 유학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퀘벡에서만 무상 교육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배우자의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하고요. 본인도 20시간 이상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방학기간엔 풀타임도 가능하십니다. 이제 뭐 지금 앞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1800시간, 불어비트, 무상교육 혜택, 배우자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오픈이라는 말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 시간이 이제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요거를 완료가 됐다고 하면 3주에서 5주 신자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CSQ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 Q자 들어가는 건 아까도 설명드린 이 퀘벡의 준말이기 때문에, 퀘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퀘벡, 불어, 또 다시 Q, 이렇게 해서 계속 이 Q자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퀘벡주 이메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전체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전부 퀘벡, 불어, 그 다음에 퀘벡. 연방이 아닙니다. 연방은 전혀 다르거나. 나중에 PR 카드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이제 연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PR 카드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말하는 영주권이 되겠습니다. 보통 11개월에서 15개월 정도의 수속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게 졸업증이 되겠고요.
영어 학교를 가실 수도 있고 불어 학교를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D자는 디플로마를 말한다. 그래서 졸업증 그 다음에 졸업증 B2 그 다음에 3주 아까 말씀드린 3주에서 5주 사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CSQ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PR 이거는 보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 거죠. 그래서 전체 기간은 약 2,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사실상 불어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CSQ라는 게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거는 그냥 PR 신청을 위한 이민의 한 그 증서지, 이 C가 서티피케이트의 C이기 때문에 하나의 증서지, 이게 체류 신분하고는 별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으로 따지면 CSQ, 그 다음 PR, 그 다음에 체류 신분. 내가 캐나다에 그냥 딱 비행기 랜딩하고 나서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몇 개월 살아야 된다,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결정하는 거는 퍼밋, 비자. 비자는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내지는 동반으로 가는 비지터 레코드. 딱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별개, 요거는 별개.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CSQ를 받으면 저 계속 체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체류를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3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 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그 CSQ는 뭐 한두 달 만에 저기 이제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어 성적이 안 돼서 네. 저거를 못 받으면 3년까지는 이 아까 오픈 워크퍼밋이 있는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그 시간 동안 불어 성적을 받지 못하고 3년이 지나면은 체류가 안 되는 거죠. 체류가 안 되는 거죠. 한국으로 오셔서 불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2016년 4월에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 4월까지죠. 네. 그러면 2019년 4월 안에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야 제가 거기에 안정적인 PR카드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만약에 뭐가 안 났다 그러면은 저는 한국으로 와야 되죠. 비자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떠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오고 나서 네. 한국에 오고 나서 불어 성적이 되면 다시 CSQ를 신청을 해도 그렇죠. 네. 그거는 한국에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캐나다에서 있다고 해서 뭐 되고 이게 아닙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는 아무도 생각 안 하시는데 보통 3년 안에. 네. 근데 3년 동안 안 되면 뭐 그래서 저는요 3년 동안 불어를 못한다 그러면 그냥 살다가 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운이 좋았죠. 3년 안에 불어 B2를 받았고요. 아,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요걸 받았습니다. 수료증. 요 델프, 떼박, 보통 TCF 이런 걸 많이 보세요. 현지에서는 요걸 Q자 들어간 걸 많이 보시는데 델프는 보셨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A1, A2하고 B1, B2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거기서 보통 얘기를 하시기를 현지에서도 몬트리올에서 프랑스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B1 정도 수준이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선생님은 딱 주저없이 1년은 해야 되는데? 라고 했어요. 1년.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급하죠.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의 성향이 달라서 조금 빠른 분이 계시고 조금 느린 분이 계세요. 실제 저희 고객님 중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젊은 분일수록 상당히 좀 빨라요.
예를 들면은 젊은 분일수록 이 언어 감각이 영어도 빠르고 불어도 빨라서 진짜 심한 경우는 한 8개월 정도 만에 이 성적표 B2를 외워요. 말하기 듣기를. 거의 놀라워요. 정말. 아주 불어 제로였던 사람이 그렇죠. 맞아요. 네. 저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저 영어도 못했어요. 영어를 어느 정도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저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몰랐어요. 그리고 불어만 그냥 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저희 도전 정신은 정말 투철했죠. 그래서 불어 그때 당시에는 B2가 아니어서 A2 정도만 내면은 저는 무난하게 점수제임으로 가능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3년 8월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갑자기 확 점수가 떨어졌고, 그래서 점수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 방법은 PQ다. 라고 해서 점수제 이민의 거절이 사실상 됐고요. 2014년 7월에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해요. 7월에 거절이 됐고, 제가 현지에 그냥 바로 가서 14년 3월에 입국을 했고 7월에 거절이 됐고 8월 그러니까 8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피어슨 스쿨보드를 하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저는 몬트리올 현지에서 어학원을 6개월을 정말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그게 저는 지금 아직도 그것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디서 받았냐? 저는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 콩고디아 대학교의 컨티닝 에듀케이션, 여기서는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런 시스템을 그 학교 학생을 위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있어요. 맥길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말고도 인증을 해주는 인증반이라는 거를 많이 만들었어요. 뭐 사설 어학원에서도 만들었지만 사설 어학원에서는 인증을 해주지 않고 뭐 고등학교 세뎁이라는 그 케벡은 고등학교와 전문대 과정의 중간 2년제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코드를 인증을 해줘가지고 그 학교로 인증을 하신 분들이 사실상 되게 많아요. 이유는 도저히 안 나와요. 말하긴 돼요. 듣기가 안 됩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듣기가 B2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젊은 분들은 솔직히 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지금 조금 이제 나이대가 결혼을 하시고 직장도 있으시고 30대 중후반이 되신 분들, 저도 34살, 5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0이 됐잖아요, 저도.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네. 그래서 요게 제가 별표를 몇 개를 치는 건데, 근데 이거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어 한마디 못하고 국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니까 헷갈리지가 않아요. 불어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어를 열심히 했고, 다른 친구들은 어학원에서 뭐 아랍 친구도 있고 캐나다 친구도 있고 미국 친구도 있는데 다 쉬는 시간에 영어로 얘기하지만 저는 꿋꿋이 불어로, 말도 안 되지만 불어를 했습니다. 왜냐, 영어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불어를 계속 연습을 많이 해서 요거를 땄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이게 유효합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유효합니다. 두 군데서도 유효하고, 다른 데는 문제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문제가 상당히 커가지고 불어를 못하는 중국인들 일부가 이 인증서를 받았어요.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퀘벡 주정부에서 이민부에 왜 나는 제출을 했는데 왜 난 CSP를 안 줘? 라고 가서 따진 거예요. 근데 이게 따졌는데 불어를 못하는 친구가 인증서만 내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불어를 못하는데 왜 어떻게 받았지? 인증서를? B2라는 거는 말 정말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지? 이거 다 전수조사해. 그래서 전부 다 인터뷰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안 갔어요. 나 인터뷰 가고 100%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짐 싸고 타주로 가셔서 다른 이민 프로그램 하시기도 하시고 한국으로 그냥 복귀하신 분도 계시고 3년짜리 아까 말씀드린 3년짜리를 받아서 그냥 그냥 3년짜리 살다 한번 갈래?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세요. 근데 돈도 많이 들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민이라는 걸 지금 왔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이에요. 3년 안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지금 영주권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거의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PR 지금 말씀드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싱글은 11개에서 13개월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가족인 경우 16개월, 15개월, 16개월, 최근에 18개월까지도 갔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나오면 솔직히 기다리는 거는 3년이라는 걸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별표 3개고 5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얘를 초기에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신중영어학원이라든지 알리앙스 프랑세즈라는 곳에서 불어를 아주 기초를 잘 다져두시고 나중에 가셔서 한 6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불어 어학원을 다니시면 좀 더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실 거예요. 그 전에 불어를 여기서 알리앙스 프랑스에서 한 달이나 2달을 다녀봤는데 도저히 뭐 공부는 못하겠다. 불어는 안 되겠다. 이러면 제가 말씀드리세요. 그냥 이거는 포기하십시오. 네. 처음에 직업 학교에 1년 반 정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니시면서 아까 대학 부설급이 프로그램에 다니신 거예요? 네. 다니시면서? 그러면 저녁에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학교 숙제도 있을 수도 있고 과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듈이 저 같은 경우는 1번부터 25번까지 모듈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끝날 때 시험을 2번이 끝날 때 시험을 3번, 4번, 5번, 6번, 25번까지 그러면은 그게 뭐 일주일짜리 모듈이 일이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4주도 될 수 있는데 그 모듈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험은 패스해야 돼요. 졸업되려면. 그렇죠. 그리고 그 영어랑 불어랑 입학 조건은 시험을 보고 들어가나요? 영어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피어슨 스쿨보드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피어슨 EMSB하고 이제 피어슨이 있는데 피어슨이 IELTS 5.0 요구를 했어요. 최근에 올해 4월 3월부터 이 두 학교가 작년까지 되게 경쟁적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았었어요. 특히 중국인들이 넘치게 사람만 300명씩 받아놨어요. 근데 이미 그 자리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받아놨는데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그 디렉터가 잘렸어요. 그래서 디렉터 잘리고 다시 또 그 내부 감사 들어오고 그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게 너무 겹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폭풍이 한번 사실은 몰아쳤다가 이제 가라앉았어요. 이제 막 가라앉아서 그 시점에는 저희 학교 졸업하시고 인증반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거죠. 못 내셨어요. 인터뷰 나올까봐.
여러 가지가 있으시고요. 여기는 5.0, 여기는 5.0은 아니지만 학교 디렉터가 직업 학교 디렉터가 몇 마디 물어봤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가서 영어 성적 좀 가져올래?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불어 학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불어 학교는 그냥 들어가면 되네요. 그죠. 들어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학교 말고도 사실은 사립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는 이제 공립교육청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초중고가 다 있는 교육청들의 직업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 사립 직업학교들은 사립 직업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인데 여기 CSDM하고 CSMD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불어 뭐 성적 가져와 이런 말 하는 적이 없어요. 다만 얼직이라는 그 사립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과가 약 3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최근에 디렉터가 저희가 미팅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B1의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와 라고 했어요. B1의 수준. 영어 교육청은 영어로 수업하고 불어 교육청은 불어로 수업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다만 피어슨 스쿨보드의 뷰티 케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세크레터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같이 손님과 얘기를 하거나 말로써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는 불어를 요구합니다. B2. 그러면 여기 직업학교에 가기 전에 네. 영어든지 불어든지 수준이 돼야지 입학이 가능하네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 불어 비트를 해놓으면 이 학교 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거 가는 건 시간 문제고요. 이거 졸업하면 불어 비트 안 하셔도 돼요. 인증반이고 뭐 수료 중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영어 교육청은 B2를 인증해야 되고요. 그렇죠. 불어 교육청 나오면 네. B2가 면제고요. 그게 문제가 터졌던 게 이 두 학교에서요. 왜냐, 중국인들이 여길 가겠습니까? 여길 가겠습니까? 한국인들은 여길 갈까요? 여길 갈까요? 다 여기 가요.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불어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 학생들이 불어를 못하는데 인증반을 통과를 했다고 제출을 했고 불어를 못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터지면서 여기까지 다 그러면 졸업은